임차인이 살면서 안방 등 스위치 현관 센서기 그리고 복도 방충망 등을요 집주인인 저한테 통보도 없이 수리한 후에 임대 기간이 끝날 때쯤 수리비를 달라고 청구했대요. 그러던 어느 날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임대 기간에 맞춰서 내가 이사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전화가 왔대요. 다음 세입자도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차인을 그대로 내보내줬습니다. 이렇게 모든 편의를 다 봐줬건만 이사한 후에 26만 원 수리비 청구 소장을 보냈대요. 이게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는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본인 편의를 봐줬는데 뒤늦게 오히려 주인한테 수리 비용을 청구한 그런 괘씸한 임차인한테 수리비를 정말 줘야 되나요? 라고 물어봤는데 참 임차인 막무가내예요. 김진성 변호사 네.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? 그 임대차 계약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선 의무, 즉 이런 그 임대차 건물에 예.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구의 부담을 할 것인지에 네네네. 대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저희가 지금껏 상당히 많이 했다시피 누수, 습기, 곰팡이, 네. 그것부터 모든 게 이제 임대차 건물, 즉 저희가 살고 있는 임대차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거를 임차인,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, 네. 아니면 실제 건물주가 해줘야, 임대인이 해줘야 되느냐 문제인데, 요건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,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그 수리 비용의 원인이 안방 등 스위치, 네. 현관 센서기, 복도 방충망 등 그런 걸 수리했고, 예. 그 수리 비용이 26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또 중요한 건데요. 예.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네.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상의 그 계약 내용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네.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이런 다수 조항을 본다면 네.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예. 그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건 임차인이 하는 건데 네. 안방 등 스위치, 현관 센서기, 복도 방충망 이게 어떻게 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과연 임차인이 부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노후로 인한 것인지에 네.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. 일반적인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면 안방 등 스위치나 현관 센서기, 복도 방충망 등이 사용상 부주의보다는 좀 그렇죠. 노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현관 센서기 같은 경우에는 네. 뭔가 이렇게 소모품 건전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네. 특별하게 이제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는 상황이라면 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예.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한 게 맞아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사소한 수리이기 때문에 네.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적 계약,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 계약이 대부분 우선되거든요. 네. 그런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 조건이 없을 때만 법적인 조문 같은 게 법률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지. 예. 요 사안처럼 구체적인 어떤 계약사항이 있다 그러면 가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계약사항을 먼저 봐야 돼요. 네. 근데 저희가 전제하는 조건, 즉 노후로 인한 손상이었고 수리비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네.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. 뭐냐면 부탁을 했죠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리비를 달라고 부탁했다가 예.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임대 기간에 맞춰 이사 갈 수만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실제 이 상담자 분께서는 네. 다음 세입자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차를 내보내줬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 그런 조건이 또 합의가 된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합의됐다 그러면 이 계약 조건이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협의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게 다 이제 또 똑같은 얘기지만 입증이 된다면 최종 결론은 임대인은 이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26만 원 수리 청구 소장이 들어왔다는 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렇다 그러면 먼저 이 임대인께서는 지금 이제 괘씸하다는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지금 26만 원이 소액이긴 하시지만 지급하실 의사는 없어 보이세요. 네.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예. 내가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의 노후로 인한 하자인지 아니면 그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 먼저 그걸 결정해 주셔야 돼요.
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노후보다는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거다. 그 수리비가 네. 그걸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노후로 인한 화자로 발생된 걸 판단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저희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실제 내가 노후로 인한 건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분이 그 소송하신 임차인이 나갈 때 그거는 안 받는 조건으로 나가는 걸로 했다. 네. 그 내용을 주장하셔가지고 예. 소장의 답변서와 관련된 증거를 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상담자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다 그러면 네. 26만 원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했을 땐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예. 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. 제가 네. 보기에는 26만 원 그 상대방 임차인도 그렇게까지 이제 그 증거는 없어 보이고요. 다만 이제 이런 서로 이제 입증이 안 됐을 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, 입증을 해야 될 의무자가 있습니다. 법원에서는.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대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노후래나 하자다라는 거 기본적인 입증 책임이 이제 임차인에게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. 예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입증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입증이 부족하니까 난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소송의 답변서를 쓰시면 되고요. 네. 이제 이런 너무 그 소액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이런 그 소액 소송의 특성상 그 당사자끼리 하는 소송은 대부분 일단 증거가 부족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금액도 소액이라서 판사들도 가급적이면 어느 일방한테 딱 100대 0 판결 내기보다는 서로 좋게 해결하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도 많고 그렇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법원 재판부에서도 어느 일방에 뭐 정 안 되면 판결을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중간 정도 선 대부분은 뭐 얘기를 좀 들어보고 누구 의견이 좀 더 합당한 것 같으면 그쪽 손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중간 정도의 화해나 조정으로 이제 공고를 결정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네. 제 근데 생각에 되게 이제 전월세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살 때 네. 되게 이제 집주인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게 네. 집 수리 문제가 이게 많거든요. 그러시죠. 맞아요. 네. 그런데 뭘 수리를 할 때 집주인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하면 좋은데 네.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그래요. 네, 많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꼭 먼저 이런 거를 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. 이제 그 대신 네. 통지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수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수리할 부분 임대인이 해야 된다. 그런 부분은 임차인이 그걸 이제 증거를 좀 모집을 해야죠. 네. 네, 그런 게 있고 수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이 괘씸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왜 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리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잠깐 노후된 거니까 기분을 전환하려고 수리한 건지 모르잖아요. 그런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다 확인하고 그런 게 문제가 없을 때 수리하는 게 서로 이제 분쟁의 여지가 없으려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뭐 미리 이제 통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게시판을 상담해 보면요,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박현재 고문이 시청자를 대변해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니까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